안녕하세요. 유일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금요일장을 인사드리게 된 유일한이고요. 요즘 대세, 스치면 그냥 간다는 그 남자. 그 얼굴도 하얀데 그 주식 종목 잘 잡는 그 친구 누구지? 접니다. 유일한입니다. 바로 오늘 유일한 종목, 유일한 희망을 드리는 유일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공 증진 프로젝트를 바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공 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우리가 선행 매매에 따른 이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모든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모든 종목들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얘기를. 전쟁 리스크가 이번에 조금 숨을 좀 거르고 나서 이번에 유예가 됐습니다. 60일 연장을 하자. 우리가 핵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보자. 이제 트럼프 서명이 남았다. 이게 헤드라인이 오늘 아침의 헤드라인입니다. 즉 AI와 비만치 주제 같은 것들이 다시 이제 미증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러니까 어제 참 증시가 재밌었어요. 좀 하락으로 좀 출발하는 듯 하다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미국 이란이 뭐 휴전 연장 소식도 나오면서 이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위험자산 선호 모드로 돌아오는가, 저는 이거를 조금 예민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다 대형주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면 위험 선호 자산이 이게 쏠리는가, 뭐 여러 가지로 봤는데 과열 부담으로 작용돼 있던 AI 버블론도 잠 재우는가, AI와 반도체 이런 빅테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결국 살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급등한 날도 알았겠지만 반도체 전체가 오르는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 장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시장에도 지금 HBM이다, 뭐 전력 설비다, 어제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순환매가 도느냐, AI 서버 냉각 데이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다양하게 이슈가 좀 됐었고, 그리고 유리기판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반도체 장세가 강할 때 항상 나온 말이 뭐냐면 없는 발열도 만들어내가면서 의심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거 반도체는 반만도체, 도체였다 부도체였다 깜빡깜빡 이게 반도체인데 이거를 바닥을 유리기판 유리재료로 만들면 정전기의 길처럼 이렇게 전기가 안 통하기도 하고 정전기의 길을 조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차세대에 이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처럼 해서 이 유리기판도 굉장히 반등이 심합니다. 근데 어제 재료는 MLCC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다시 연결될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배웠었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국내 이런 HTSS 이런 기능을 연결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모건 스탠리랑 이번에 클라우드 사업 호평 같은 경우도 많았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죠. 엔비디아도 다시 반등해주는, 소폭이지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봐라. 근데 우리 과거에 이게 PTSD가 아직도 있어. 이거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엔비디아다라는 말이 작년 헤드라인이었는데 이거 다시 이거 반도체 사다 나는 거야? 일단 뚜껑을 열어보죠. 오늘 공부를 계속 해봅시다. 그리고 가장 화두는 팔란티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다시 올라올 수 있겠는가, 우리 국내 이슈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어제 특징주 같은 경우는, 자, 저는 맨날 이런 거 읽어드리죠. 왜냐? 자, 저는 멋을 부리지 않아요. 사실 딱 대형주 읽어야 멋있는데 이렇게 양자 같은 거, 리게티 컴퓨팅 이런 거 급등했던 것들만 콕콕 찍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거래량 순서로 세운 거예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도 다시, 그러니까 A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뭐 이거 양자라든지 소프트웨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홀딩스죠?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 다 이런 것들이 테크놀로지 이런 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다양하게 이렇게 팔란티어도 그렇고요. 빅데이터 분석, 반도체, AI, 그리고 양자,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AI 확산수에서 팔란티어도 어제 사실 주인공은 팔란티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뷰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뷰. 자,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강세와 함께 AI 국방 데이터도 이쪽도 같이 좀 소프트웨어 통해서 급등하는 모습도 조금 보였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 메인 공부를 가야죠. 메인 공부. 자, 하는 길에, 자, 우리가 이거는 조금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이 제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상한가 컷하고 막 우상향 컷하고 막 머리 색깔에 딱 안경 끼고 이거 있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주식장이 쌩쌩쌩 무엇습니자 장가가 우리를 웨이팅 하신다 이거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처럼만 했었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에게 정말로 많이 사랑받기도 하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 웃음을 드렸으면 어떨까 그랬던 부분들 정말로 저한테 사랑과 애증이 많은 애증은 아니죠 사랑이 많았던 그런 방송입니다. 자 사실 많이 좋아하시기도 했고 쟤는 개그맨이냐 뭐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제가 한번 죽을 뻔하고 다시 살아나고 나서는 웃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마당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정말로 행복했다. 정말로 우리 가족분들 모실 수 있게 돼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메인 공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참 이런 부분들이 손을 조심하게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금요일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DX와 DS 부분이 좀 분리가 되었다. 이거는 지겹게 공부를 했었죠. 자, DS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에서도 HBM 부분하고 조금 달라져요. DX는 완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든 TV든 가전제품이든 여러가지 소비자 제품들은 DX 부분 똑같은 20 계열인데 왜 돈에 대한 이런 성과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가. DX 조합원들이 이탈을 했고 조합원 수가 6천여 명이 줄었다. 분리교섭을 할 거다 우리끼리.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됐지만 이 노조들이 DS 부분만 너무 유리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 우리 같은 20개국 같은 노조인데 독립적으로 내가 체계를 교섭을 할게. 두 번째 드리븐이 일부 생기려는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요. 자 아무튼 이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는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노조도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요. 자 분리교섭할 것 일부러 나쁘게 더 안 읽을게요. 자 그런데 걱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거죠. 뭘 걱정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오히려 DS가 핵심이라는 점이 더 선명해진 거예요. 장점으로 보자면 자 그럼 기준이 DS라는 게 확실해진 거네. DX 부분은 약간 따로 나가고 DS가 기준이 됐다라는 거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됐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강세 논란이 조금 논리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제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급도 쏠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내부 갈등 뉴스가 삼성전자에서 나오게 돼버리니까 이거 HBM 경쟁력 하면 원웨이로 HBM 뾰족한 거 딱 하나만 보면 하이닉스 아니겠어? 시장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빨라지는 게 계속 가는 거 아니겠냐? 뭐 요런 식으로. 자, 시장은 우리가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을 얼마나 냉정하게 진단해 봐야 되냐면 막말로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유튜브니까 막 샤머니즘의 영역을 아무리 존중한다고 해도요. 자, 미래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에요. 귀신이 그 다음날 주식이 뭐 오를지 알면요. 샤머니즘 아무도 샤머니즘 거기서 무속인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뭐 오른다 뭐 내려간다 맞추는 무속인이 없어요. 그냥 5대5예요. 그냥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인데 이러고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시장 증시가 회복 탄력이 강력했고 그리고 이번에 미랑 관련돼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모르는 거고요. 어제 엔비디아 반등까지 나타났고 팔란티어에 대한 부분들 AI 반도체 부분들은 계속 올라올 거란 소리입니다. 그럼 어제 저녁이랑 비교해보면 또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중동 리스크를 제가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개인 매수에 8,000선을 사수했다. 우리가 7,000에 히말라야 고지 넘어서 8,000이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 고지가 8,000선인데 정확히는 제일 높은 데는 8,800선 돼요. 자 그런데 8,000선을 에베레스트 고지로 봅니다. 반드시 꼭대기에 체크할 필요는 없으니까 에베레스트를 사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히 뜨거웠던 반도체 엔진이 작동을 했습니까? 작동을 했죠. 그리고 중동이라는 찬물을 딱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야이씨 무슨 대한민국이 전쟁 났냐? 막 이러고 막 스트레스를 어마무시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흔들렸던 다음인데 하루 종일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1,502원 2.8원을 나타냈다. 자 그럼 달러는 보자고요. 보면 돼요. 그냥 잡혔잖아요. 1,494원이잖아요. 자 이거 그럼 달러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확인이 됩니까? 안 되죠. 잡혔죠. 끝. 이건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는 거.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논리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요. 첫 번째 걸 우리가 뭐가 걱정됩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미국, 이란이 주말간 합의한다고 했다가 다시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입니다.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분명 협상 중에 일어났고요. 미국 탓이다, 만다, 아니다, 무슨 뭐 중동 긴장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흔들려 버리죠. 주말도 안심을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샤머니즘의 영역, 뭐 증시 딱딱 오른다, 안심해도 된다. 이거는 샤머니즘 영역이에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게 됩니다. 이제 시장이. 자, 이렇게 이런 미국 이란 충돌 변수가 첫 번째로 계속 안정성을, 불확실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어제 같은 경우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금리 스탠스가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그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었지만 사실상 7월 금리 인상 시그널이 조금 나옵니다. 어제 이게 외국인 매도도 굉장히 강했었고 실제로 코스피에서 약 2조 9천억 원 선이었죠. 거의 3조 원 선을 순매도하면서 뭐 15거래일 연속이다 막 이랬는데 사실 하루 이틀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겁을 좀 주기는 했는데 기사들이 겁을 너무 줬으니까 개인들이 거의 뭐 3조 넘게 3조 6천억 정도 막 매수하면서 순매수를 방어했습니다. 순매수를 이게 딱 핑퐁으로 방어를 한 거죠. 그래서 장막판에 이게 꼬리 달고 올라왔고 역시 반도체의 숨고르기가 지금 현재 너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쏠림 장세가 나타나면서 이거 온도를 과열된 시장에서 너무나 쏠림 장세가 있고 이번에 ETF도 그렇고 이거는 다 공부했던 거니까 다 패스를 할게요. 진짜 중요한 건 오늘의 금요일장이죠. 이거 겁먹고 던지는 시장 나오냐. 주말간 트럼프 이게 안심을 시켰는데도 이거 도대체 주말간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이거 지금.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럼 주말은 어떨 건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주말은 어떨 건데 협상한다더니 또 때렸던 게 이게 어제 내용입니다. 자, 협상장 안에서 밖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움직였던 거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제 뭐 공부했어요? 이거 공부했죠. 애기 다친 거. 미란 이게 어제 공부 내용입니다. 동결자산 해제. 아이가 다치고 지금 이렇게 부상을 입고 지금 했는데 18조 원 선확보에 초점. 인터넷 차단도 열고요. 분명히 싸우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야 그럼 엉덩이를 떼고 피 튀기게 싸워야지. 저라면요 호르무즈 그냥 제가 미국 대통령이죠.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 진짜 싸울 거잖아요. 호르무즈 폭격해버려요. 하르그섬 그냥 때려버리고 이란은요 그냥 타격하면 돼요. 원점 타격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공격만 했지. 그렇죠. 자 이제 계속 가봅시다. 어제부터 공부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쉬운 거예요. 이란이 자 기사 내용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열어야 된다. 그리고 군사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쓰고 있다. 이건 어제 끝난 얘기고 추가 공습 가능성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협상은 하자. 그런데 칼은 계속 목에 대고 있을 거야. 반대도 체크를 해보면 이란은 해협 통제권 포기 안 할 거야. 적대적 선박 이거 제한할 거고 이거 아예 호르무즈 그냥 빵 막아버릴 거야. 이래 버리면 되는데 이거 결과에 끝판을 안 갑니다. 끝판. 지금 이제 이란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이란의 말을.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협상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때릴 거면 때리고 매 맞고 가만히 있냐? 어제 그래서 예고대로 보복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자 이거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번 사건으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 싸울 때 사상자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발신지인 공군기지를 즉각 반격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응이에요. 원점 타격했다 라고 안 했고 즉각 반격했다 정도죠. 원점 타격으로 없애버렸다. 그리고 보세요. 4척의 자폭 드론을 날려서 이걸로 부딪힌 게 아닙니다. 선박에 빵 부딪힌 게 아니고 경고사격에 나선 거죠. 경고사격. 여기 보면 경고사격이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확전 모드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그냥 빵 때렸지 경고사격으로 하지 않아요. 대규모 미사일전이 생겨버리지. 그 자리에서 대놓고 원유시설 미국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 전투기를 출격을 시켰어요. 출격시켰고 원유시설 공격 나온 길에 쏠 수 있잖아요. 절대 그 선을 안 넘죠. 혁명수비대도 침략이라고 규정을 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란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좀 그런 거지. 침략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공격국적 쿠웨이트 이거는 뭐 어제 하루 종일 했으니까 안 읽을 겁니다. 미국의 침략에 대한 대응의 움직임이 나왔나요? 나왔죠. 그럼 요약을 해보자고요.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면 미국이 먼저 본토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사실이 맞죠? 이 논리를 주장을 이란이 한 건데 사상자는 없는 거고요.
진짜 확전 모드였다면 이 정도 반응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개인 뷰임을 밝혀요. 이것도 또 애매하네. 이것도 이제 저의 개인 뷰니까 개인 뷰입니다. 개인 뷰. 만약에 둘 중에 한쪽만 미친 듯이 돌진해버리면 전면전보다 미국이란 끝나고도 이게 계속 싸웁니다. 시가지전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6.25 이 백마고지 전쟁 끝나고도 막 한 뼘이라도 더 먹으려고 피 튀기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시가지 전투가 계속 일어납니다. 종전되고도. 6.25 때 생각해보세요. 저희 조부님이 백마부대 생존자시거든요. 손가락이 딱 잘리셔가지고 이게 방아쇠를 못 당기셔가지고 그래서 제대하셨는데 그 저희 조부님 살아계실 적 썰을 조금 들어보면 2주일이면 선임이랑 후임이 다 바뀌었대요. 거기서 의가사 제대로 끝까지 싸우시고 제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로는 이게 종전이 돼도 피 튀기게 싸웁니다. 대부분. 핵폐기도 이게 그리고 또 오늘 내용 보면은 핵폐기도 살짝 한 발 벗어났죠. 양보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미국이 양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안보와 호르무즈 통제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5.16 머리인데 이 두 논리가 계속 충돌하는 힘겨루기 속에서 서로 약속 대련 속에서 그 선을 안 넘습니다. 그래서 즉 이 선 안 넘을 거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일단 제 개인 뷰로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건데 주말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의 영역은 언제나 변수는 체크해놔야 돼요. 그리고 어제 우주항공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 뭔 소리야? 재료를 대단히 줍니다. 스페이스X 이거 IPO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알았어요. 결국 테슬라랑 이거 합병 가능성이 높다는 이슈가 되는 건가? 맞아? 테슬라랑 합병하면 근데 왜 합병해? 근데 일단 재료야? 맞아? 맞죠. 그거죠. 논리가 명확하죠.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다이아만디스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귀 털고 들으셔야 됩니다. 스페이스 X에는 있지만 테슬라에 없는 초의결권 대단히 중요한 워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사이버캡, 로보택시, 컴퓨터 지원 자원, 지상과 우주에 걸친 글로벌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 그리고 이거 블룸버그가 1월에 보도한 바가 있다. 야, 초의결권? 이것 때문에 뭐 절대적인 영향력? 뭐 이런 느낌인데, 자,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장 가려운 게, 가장 긁고 싶은 게 뭡니까? 스페이스X의 초의결권 구조가 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초의결권을 쉽게 말해서 한 주가 있으면 의결권이 한 표죠. 우리가 이렇게 고정을 머리에 예를 들어 넣어두자고요. 근데 초의결권은 뭐 한 주에 10표, 심하면 20표 이상 막 이렇게 특별 권한을 좀 줍니다. 이게 초의결권이라고 해요. 지분율이 낮아도 회사 지배력을 올릴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기사에서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은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는 초의결권이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으로 갈 거야, 화성 가자 막 이런 게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테슬라는요. 거의 테슬라는 국가 대한민국 종목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전 세계가 다 하는 종목, 다 우리 국장처럼 봐야 될 종목인데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지배력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테슬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스페이스X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게 합병이 돼버리면 이거 합병은 시간 문제다. 언제가 시간 문제다. 되긴 될 거다. 그럼 뭐예요? 의결권으로 핸들링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테슬라랑 XAI, 스페이스X 이런 거 로보택시, 연산, 컴퓨터 뭐 이런 것들로 다 모이면은 이걸 하나의 전부의 거대한 생존 생태계로 조금 묶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묶으면 나쁜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의 벨트 라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테슬라 검색하다 보면 물론 머스크가 이상한 소리 많이 했습니다. 막 도지코인 얘기하면서 막 이상한 거 막 춤추고 막 돌 던지다 막 사이버트럭 유리창 깨지고 막 에이 보완해야겠군요 뭐 이러고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주들의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스타링크로도 충분하지만 지상과 우주 전체 인프라 막 딱 묶어놓으면요 플랫폼 제국이에요. 이건 거의 뭡니까 막 스타링크 막 지구에 싹 돌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에 뭉치면은 지배력이 높아지니까 시간 문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요런 의견을 한번 피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자, 어제 재밌는 것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거 재밌어요. 미국 관세 틈 타서 중국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지금 막 으르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53개국 무역 장벽을 중국이 허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좀 넓히고 있어요. 뭐 광물이다,
비금속이다, 금속 일반이다, 뭐 코발트, 구리, 뭐 이게 핵심 광물을 싹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좀 대비되는, 지금 이시국, 이시점씨가 막 나오잖아요. 이시국씨, 뭐 이시국씨가 나오고 이시점씨 막 나오고 있는데, 야, 월스트리트 전에 보면 중국은 자국하고, 야, 이거 봐라, 이 미국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대만과 애경을 뭐 소국 이렇게, 대만은 조금 에스와티니만 제외되고 대만하고 이런 거 내 편 아니면 이런 거 안 할 거야. 우리 좀 거리 좀 시원하게 해보자, 뭐 이런 내용. 시원하게 내가 아보카도도 주고 막 이런 것도, 커피도 싹 해가지고 무역 적자 줄일 기회도 줄게. 좀 키워. 우리 이거 10억 이거 되거든. 인구가 되거든. 시원시원하게 가자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미국은 관세를 올리면서 압박을 하고 안보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중국은 반대로 무관세를 열어버립니다. 인프라 깔아주고 자원 확보하고 경제권으로 묶고 있어요. 특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이거예요. 코발트, 구리, 콜탄, 뭐 핵심 광물 이런 건데, 지금 AI 시대잖아요. 자, 이거 좀 조심히, 이거 너무 깊게 듣지는 마세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만 하는 정도. AI 시대에 전기차나 배터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정보, 광물 안 들어가요? 광물이 핵심이죠. 중국은 이게 아프리카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물건 좀 싸게 사줄게?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산업, 원재료, 원자재를 내가 쥔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미국은 관세를 압박하는데 청개구리처럼 딱 반대로 딱 하는 거죠. 무관세야, 철도, 항만, 건설, 인프라 지원해줄게. 그리고 기사에서도 미국과 대비되는 조치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라나, 중국 원자재 패권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후진국에서 조금 이런 것들, 원자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이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다 이거다 핵심 광물 들어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인프라 자원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세트를 지금 아프리카에 묶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중국 공급망이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배터리나 광물 확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당연히 어려워지죠. 중국 공급망이 뭐 리사이클이다. 미국이 가만두겠냐? 미국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되게 애매해질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만들 때 이런 광물 같은 것들, 원자재 같은 것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싼 대로, 세계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 많은 비중을, 광물 봐요, 광물. 중국 대 미국, 광물 730, 미국 10, 110. 보이죠? 광물, 아프리카 품목별, 지금 광물 같은 거, 다 지금 이거, 중국이, 빨간색이 중국이죠. 중국이 다 갖고 가고 있는데, 이거 광물 싹 다 이거 중국이 이거 올인하면, 대한민국 기업은 미국에서도 잘 줄을 서야 되고, 관세 문제가 있으니까, 자동차도 있고.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핵심 광물들을 다 갖고 있으면 이거 조금 골치 아파진다, 그거죠. 골치 아파진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는가, 미국 현지 생산의 방식이 생기겠는가, 리사이클링이 생기겠는가, 이런 게 조금 중요해질 겁니다. 자, 어우, 빨리빨리 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가끔 가다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 개그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인사를 조금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 이거를 런칭을 했어요. 이거 런칭을 하고 우리가 3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뭘 줄 거냐, 메시지 드리고 종목 뽑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마지막에 투자 마인드 세팅하고 마인드 매핑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대해야 되는지 꿀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청절에 체크를 하는데요. 우리가 해외 차트에 대해서 0730에 대한 차트로 송출을 합니다. 그리고 0730의 차트를 해서요, 우리가 매번 반도체에 대해서 여기서 초록창으로 검색을 해도 되지만 우리 보통 HTS 차트도 대부분 송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AMD도 이렇게 어드밴스드라고 하면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들을 다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자, 우리가 항상 이것을 버릇처럼 체크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미국 시금시 전체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나 커플링과 디커플링이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팅, 아래 세팅 같은 경우도 이 라인업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 이 ATS 라인업도 반드시 체크를 해두세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날이라 이런 꿀팁을 이 라인업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종합주가지수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몇 개가 올라가는지, 개인,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열기 전에 이것을
코스피와 함께 코스피 투자자별 종합을 세우시고요. 몇 개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반드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기본 필수 라인업이고요. 그 옆으로 가면요. 저는 코스닥과 나눠둡니다. 뭐 유가, 환율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종합으로 세팅을 하고요. 똑같습니다. 이 라인업을 똑같이 꾸려놓고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걸로 최대한 직관적으로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런 바 하나도 뭔가 세팅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 선물, 금, 유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한쪽에선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렇게 차트로 봐도 되겠지만 이 하단바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시장에 대해서 종합으로 우리가 체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종합으로 체크를 할 때도 우리가 다양하게 외국인 매도 관련된 거 시장 종합을 같이 세팅을 한 벌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벌 세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전날에 외국인 기관들이 뭘 많이 샀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이쪽에 한 벌로서 시장 종합을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작되면 지금 선물은 나쁘지 않구나. 그리고 26년 6월물의 선물 옵션은 이렇구나. 살 수 있는 콜 옵션은 이렇구나. 풋 옵션 팔 수 있는 권리는 이렇구나. 코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해외 장시에 실시간 움직이는 선물 지표는 이렇구나. 이것들과 함께 세팅을 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수급을 이해하시는 데는 한동안 큰 부담이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진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우리 항상 행복하고 항상 부자 됩시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항상 부자 됩시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끝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이어나가서 공부를 할 거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무무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여정에 힘든 시간이 있다면 제가 그 시간을 항상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진심으로 했었고 그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다 말씀드리면서요. 자, 다음 우리 대표님들께 바로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부자 되고 우리 정상까지 올라서는 겁니다. 자, 시장 흔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유일한이 있고요.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끝입니다. 끝!